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동시 만기일 내마녀 심술 부릴까? 오늘은 지수 변동폭을 좌지우지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매년 연말은 배당 차익 거래 시즌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배당량 차익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차분한 만기 상황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유동 비율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시즌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올해 마지막 만기일입니다. 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와 투자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이영권 연구원 만나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기 예측들 많이 나옵니다. 매수 우위, 매도 우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만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만기를 맞이해서 매수 위의 수급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롤오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롤오버의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12월물과 3월물의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12월과 3월물의 스프레드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를 매수하면서 기존의 포지션을 롤오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 투자가 역시 수급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12월 동시만기 때 배당을 겨냥한 배당 매수 차익 거래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번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기 동시효과 때 매수 위의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을 노린 매수 차익 거래가 나올 것이다. 매수 우위에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좀 동시만기에서 관전 포인트를 어떤 점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역시 오늘 장중에는 배당 매수 차익 거래 장고 그리고 롤오버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스프레드 동향, 베이시스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종목들 신규 편입되는 종목군들 이제 KRX 3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만기 동시효과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역시 유동 비율 변화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200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유동 비율에 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 비율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패시브 수급의 변화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사주 소각을 감안하면은 유동 비율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 외 유동 비율 기타 조정분 발행 주식 수와 유동 비율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일부 패시브 자금이 좀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수와 매도가 같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외 KRX 300에 이번에 24개 종목이 빠지고 19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 그리고 코스닥 150 역시 12개 종목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KRX 300과 코스닥 150 같이 신규 편입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수급에 수급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NG캠 생명과학이나 RFHIC, DITI 같은 경우가 이번에 KRX 300과 코스닥 150 같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수급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동 비율 변경 그리고 스프레드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롤오버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 장중의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만기 이후의 전략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오늘 만기 효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경우에 특히 이제 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기 이후에는 다시 또 역시 대외 변수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FOMC 회의 이벤트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기존보다는 긴축 기조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점도표의 조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있습니다. 사실 연말 되면은 이제 양도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뭐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에 대한 그런 주가의 그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부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 관련해서는 배당 매력 있는 종목군들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와 이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등락 과정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방어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개별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이 많아서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이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 이외에도 다른 증권사들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의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12월 동시만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오늘 뭐 개별 미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코스피 모든 상품 8개 만기가 집중되는 날이라서 좀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별로 좀 볼 건데요. 먼저 NH인데요. NH는 외국인의 롤오버가 이제 핵심 변수라고 봤습니다. 근데 선물 포지션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 방향성, 롤오버 방향성은 좀 매도 쪽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그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요. 만기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프레드를 지금 외국인이 1만 개, 10,0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강도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면 스프레드가 이제 고평가될 수도 있고, 배당 관련 차익 매수도 유입될 수 있어서 만기에 긍정적이라고 NH는 봅니다. 자, 그리고 대우증권인데요. 미래에셋대우는 만기 종가는 일단 좀 순매도일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충격에 좀 대비는 종가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12월 만기 때면 항상 외국인은 포지션을 청산하고 계좌를 닫는 북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롤오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NH에서도 점검을 같이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증권사 쪽,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 물량하고 외국인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에 한 2천억 정도는 만기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대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쪽에서는 매도 차익 잔고가 좀 누적된 상태라서 순매수 우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약간은 좀 이제 뭐 중립 정도로 보기도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 KB증권인데요. KB는 12월 만기, 오늘 만기를 매수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2월 4일 날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본인들은 KRX에서 예상하는 1.52보다 높은 1.76으로 보고 있고요. 배당 차익거래 재원이, 그러니까 배당 차익거래에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한 1조 8조 원 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만기를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일부 배당 관련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마지막 보실 텐데, 삼성증권은 12월물하고 3월물 이 스프레드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스프레드는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하고요. 스프레드 등락 따라서 차익 매매도 좀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매수 차익 기회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스프레드 관련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배당 지수가 4.19이기 때문에 이론 스프레드는 한 2.97 정도면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90으로 높게, 그러니까 3월물이 고평가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이고요. 삼성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장중에 마이너스 2.8 이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도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도 실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전망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대체적으로는 좀 그 긍정적인 그 만기를 예상하는데 이제 대우에서만 이제 충격에 조금 대비를 네, 하자라는 정가에, 네.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군요. 앞서서 이영근 연구원도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X 300 이 유동 비율 변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만큼 이 종목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수급의 영향을 좀 어떻게 볼까요? 예, 관련 자금들이 리밸런싱이 필요한 자금이 코스피 200으로 하면 25조 그리고 코스닥 150으로 하면 4조 원이거든요. 거의 30조가 리밸런싱을 해야 돼서 주요 인덱스의 유동비율 변경 종목들은 수급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표를 보시죠. 일단 삼성물산은 한 418억 정도 매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343억 매도, 두산바켓은 145억 매수, 현대엘리베이터 OCI는 한 4, 50억대 매수,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한국콜마, 뭐 HDC는 보시는 것처럼 뭐 90억대에서 한 20억대 매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변경 제외 종목 리밸런싱 수급 영향인데요. AP 시스템은 145억 매도고요. 앱클론이 130억 매도, 아이센스가 122억 매도, 휴메딕스, 뭐 JVM도 다 매도니까 여기 매도 나와 있는 쪽들은 종가에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수급 영향인데 그러니까 새로 들어왔던 종목군들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대한광통신이나 대아TI,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뭐 ST큐브, 아프리카TV, 네오팜, RFHIC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지식수 변경 조정에 따른 수급 영향으로는 신라제는 133억 매수고요. CJ ENM은 300억 매도. 네, 이 정도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만기라는 점에서 연말 배당의 영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연간 배당은 한 27조 원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배당 수익률도 2.2%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결산 배당만 보면 19조 원으로 작년보다는 한 1% 늘어서 배당 수익률은 컨센서스로 보면 1.62%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 이야기 들어보면 매해 연말에는 선물 매도, 주식 매수,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금리 대비의 초과 수익을 낼 기회를 항상 주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례들을 보면 항상 좋았습니다. 특히 만기 이후에 배당 낙일까지 기간에 보통은 선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좀 높게 거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보시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 연말에 진입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청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말에 사서 내년 초에 청산을 했을 때에 세금 0.3%, 수수료 0.1% 빼고 난 초과 수익이 최대 한 15%까지도 나왔었고요. 최소는 한 4% 연율로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체로 좀 수익이 났던 구간이어서 올해도 배당 차익 거래는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아까 KB 쪽에서는 1조 8천억 예상했는데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만기 끝나고 나서 배당락 이전까지 3월물에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포인트 초반까지 상승할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배당락 지수가 4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베이시스가 플러스 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면 거기다 플러스 4를 더해보면 실제 베이시스는 플러스 2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강한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말 배당을 고려했을 때에 매수 차익 거래 물량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봤는데 업계 전반적으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 추가 자금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정도 배당량 차익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럼 만기 외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연말이면 대주주 세제 이슈 있는데요. 올해 4월달 2018년 4월부터 그러니까 강화된 것인데 기준은 거래소 1% 15억, 코스닥 2% 15억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올해 연말이니까요. 큰 손들이 좀 연말 앞두고서는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사례로 보면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 전 2주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시기랑 유사합니다. 앞으로 한 2주 남았으니까요. 폐장까지. 거래소에서 거의 개인이 3조 한 7천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1조 8천억에서 거의 5조 6천억 팔았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6일 하루에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기준일인 26일 하루에만 1조 5천억을 팔아서 대체로는 타깃은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개인 선호 주식 내에서 올해 상승률이 컸던 또 신용이 좀 많이 써졌던 종목군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테마나 섹터로 보면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코스닥 IT,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좀 많이
머물러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면 급등주 내에서는 뭐 부산산업, 동성제약, 필룩스, 남선알미늄, 한일현대시멘트, 대우조선해양, 한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네페스 신소재, ST큐브, 데아TI, 푸른기술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요. 이 관련주들 흐름은 좀 연말까지는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기 이후의 움직임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또 전략은 우리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 시장에서 약간 뭐 힌트는 주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종목은 조금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부 수주공시나 또 배당 관련 이슈 있거나 하는 쪽들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쪽인데요. 그러니까 실적도 벌써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 재료는 역시 FOMC랑 통상 이슈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플로우들, 그리고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 관련한 변화 가능성들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은 지금 이제 프리어닝 시즌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조금 시간 지나면 벌써 컨센서스 이제 상하향 할 건데 실적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4분기가 이익 전망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통상 이슈 따라 또 움직였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4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어떤 재료가 될지 좀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지수 전체로는 방향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단기로는 2050에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느냐 바로 계속 그리고 아니면 1985점 1985 연저점을 보고 오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통상 이슈가 완화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변수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는 그 매수 이익 강도 아까 업계에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내수 내부 자금만 봐서는 이게 이제 공매도 숏커브와 연계될 수도 있어서요. 뭐 지금 증권가에서 뽑아놓은 종목들 뭐 한전 KPS나 LGU 플러스,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LG 하우시스, 뭐 두산바켓 이런 쪽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고 12월 초에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종목들은 배당과 쇼커버 이슈가 맞물리면서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이 소팅해놓은 자료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동시 만기에 관련돼서 더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마켓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